예, 총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시황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순서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됐었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 될 부분들이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추세 분석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핵심 공략 종목 여러분들께 노출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황 부분부터 좀 점검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도 많은 국가가 좀 휴장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분석하기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의 금리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다라는 것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금리 부각에 따른 국내 증시의 흐름 또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금리 부분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 미국 기준금리 동향인데 사실상 그 먼 거리를 갖고 오지 못하고 좀 제한적인 범위에서 갖고 왔어요. 2008년 12월 16일 이후에 0.25% 동결된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 금리는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의미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가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국가에서 영국도 마찬가지로 동결 상태에서 뭐 미국과 같이 금리를 인상하겠다 하는 쪽이 되겠고요. 나머지 뭐 유로존 같은 경우 추가적인 금리나 그리고 일본도 지금 뭐 금리가 멈춰진 상태입니다만 상하이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단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미국 쪽에서의 이러한 그 금리 동결 이후에 지금 뭐 7년 만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 확 실시되고 있죠. 이 부분이 6월 달은 아닙니다만 9월 정도나 혹은 올해 이내에 미국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연출되고 있죠? 달러 부분입니다. 달러 부분에 강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자, 놓고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금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일봉 놓고 보시면은 밀려 내려왔었죠. 이렇게 되면서 뭐 국내 원달러 환율도 다소 제한적인 범위에서 흘러갔는데 어찌됐건 최근 들어서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 기조는 추세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다시 또 월봉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월봉 차트인데 자세히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에요. 이 왼쪽에서 쭉 놓고 보시면 2003년의 1월부터의 흐름이기 때문에 2003년 1월 달에 달러 인덱스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야겠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달러와의 강세 기조가 2003년도에 있었고 지금 기준에서도 2003년 수준까지 달러와 강세가 연동돼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죠? 수출주들의 환율 영향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체 GDP의 뭐 70% 이상이 수출주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 환율 부분, 뭐 달러와 인덱스의 추이라든가 원달러 환율, 또 원엔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입니다.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에서 뭐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냐면 올해 3월 달에 기준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희한하게 3월 19일 이후에 움직임 폭이 제한적이었어요.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바닥이라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여기입니다. 환율 자체가 10월부터 해서 가파른 상승 랠리가 이어졌었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가파른 상승세, 40%에 달하는 상승세가 나왔는데 3월 달부터 해서 삼성전자 자체가 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올라가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러한 부분이 환율에도 일정 범위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환율 부분이 재차 다시 오늘 기준의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넘어졌어요. 그렇게 된다면 뭐 시장 대비해서 오늘 IT주들이 조금 강세를 띄었습니다만 이러한 그 수혜주들도 역시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월봉 기준에서 또 어떤 흐름이 연출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여드릴 텐데요. 월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2003년도의 기준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140원대 위쪽에서의 환율이 잘 형성이 됐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수출주, 뭐 전기전자 업종 플러스 자동차주까지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가 나왔었다라는 거고요. 이 구간에서는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높게 올라간 환율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다만 밀려 내려와 있을 때 일정 범위가 또 방어가 되면서 수출주들 뭐 지난번의 기준에서 유가 부분의 상승 랠리를 바탕으로 화학과 정유 그리고 환율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탄력적인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기준에서 다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과연 이러한 그 환율, 원달러 환율 부분이 추세적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달러와의 강세 기조 속에 국내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불황형 흑자라고 할지라도 무역 수지를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도 일정 부분 강세를 띌 수 있는 위치입니다만 원체 달러와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나타나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율 부분은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한 가지 지금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 정도 되겠어요. 원엔 환율의 일봉 차트인데 지금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띠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수출 업체들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존부터 해석해 드릴 때 어떤 해석을 해드렸어요? 이런 부분 한번 놓고 보셔야 됩니다. 원엔 환율 월봉 차트예요. 매일 보더라도 지겹지가 않으셔야 됩니다. 완전히 이제는 좀 여러분들께 각인이 돼야 될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일단은 현재 기준 대비해서 이쪽의 기준이 2007년도예요. 2007년도 바닥을 찍을 때가 700엔대였다는 거죠. 다시 표현한다면 물론 2007년도에 그 원달러 환율도 900원 정도 형성이 됐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수출주들이 굉장히 움직이지 못하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시장 수익률에 겨우 턱걸이하는 정도 수준뿐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붕괴됐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2007년 초반에 환율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승 랠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1400포인트대에서부터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렇기 때문에요. 현재 기준에서는 한쪽은 원달러 환율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원엔 환율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조금 업종별로 차이점을 놓고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압축을 해드렸는데 하나는 금리였어요. 미국의 금리 부분의 인상 부분은 앞으로 뭐 지속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그 미국 금리의 인상 부분이 미치는 영향력, 환율 부분, 달러와 인덱스의 강세 부분, 이 부분이 원달러 환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수출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놓고 보실 부분이 최근 들어서 유가라든가 또 CRB 상품 가격의 하락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서 해석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음모론도 많습니다. 러시아 죽이기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그 달러와 인덱스의 강세 부분, 그러니까 달러와 자산 가치 그 달러화가 약세를 띠면서 결제 통화가 약세를 띠면서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지속된 상태에서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2013년 말부터 나오고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상품 가격, CRB 일봉 차트인데요. 급격하게 상품 가격이 밀려 내려와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주봉 기준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추세적인 범위입니다. 한동안 좀 멈춰져 있는 구간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이후 구간에서는 뭐 급격하게 하락이 되고 바닥 반등이 일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닙니다. 거기에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도 놓고 보시면요. 일본 기준에서 급격한 하향 안정 추세.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60불 위쪽의 흐름이 강도 있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제 의견은 좀 반대예요. 제 의견은 오히려 뭐 급격한 흐름이 아니라면은 위로 올라서든 아래로 내려가든 뭐 정유 그리고 화학 그리고 항공업체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이렇게 주봉 차트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현재 위치가 가파른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여력분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크루드 오일 재고량 추이인데 서부 텍사스 중진류를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 기준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최근 일부 어떻게 됩니까? 재고량 자체가 일부 축소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졌습니다만 일봉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추세 부분은 사상 최대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연도별로 놓고 보시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그 예전 과거 데이터부터 쭉 90년부터 놓고 보실 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유 재고량이 사상 최대치라는 얘기입니다. 원유 재고량이 사상 최대치이고 수요 부분이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지준율을 인하하고 경기 부양을 하죠. 근데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따졌을 때는 현재 기준에서의 원자재 가격의 상승 또 유가 부분의 급격한 상승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 달부터 해서 6월부터 해서 이란의 수출 물량 제재 부분이 풀리고요. 그리고 산유국들의 증산 부분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이 나온다, 급락이 나온다 이 정도 수준만 아니라면은 항공이나 항공이나 화학, 정유업체들에 대한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더 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드리면요. 금리 부분 말씀드렸고요. 금리 인상 부분은 추세적인 부분이다.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는 금리 인상과 함께 달러와 인덱스의 강세, 이 부분이 원달러 환율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로는 상품 가격의 하향 안정 추세가 나온다. 그럼 상품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일 때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예전에 분명하게 갖고 나왔던 내용이고 이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올라오면 얼마나 올라왔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정확히 보시면은 그 차트 기준에서는 2004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기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던 시점이 2004년 6월부터 2006년 상반기 6월 달까지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처럼 그때 당시에도 힘들었었단 말입니다. IT 거품이 붕괴가 되고 9.11 테러가 나오면서 엄청난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하던 시점에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앞전의 상승 랠리 대비해서 선반영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횡보. 근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특히 나스닥의 경우는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요. 유로 증시 같은 경우에도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별로 못 오른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코스피 지수 2004년 8월 저점 713포인트 대비해서 2006년 6월 고점이 1464포인트입니다. 다시 표현한다면은 105% 상승. 시장 지수가 105% 상승이면은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40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금리 부분의 인상 부분이 악재 요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랑 똑같은 흐름이 나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들 꼭 놓고 보시고요. 여기 한 가지 더 종목으로 우리나라 지수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 그럼 당연하게 지금쯤 국내 증시도 강력한 상승 랠리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다만 국내 증시도 좀 제가 억지를 쓴다면은 나쁜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급 부분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 부분은 과연 고점에서부터 얼마큼의 위치에 있길래 우리가 이만큼 눌려 있느냐.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안 좋은 것이냐 아니면 6월부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냐 그 부분을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선 하나에 동그라미 하나만 딱 그려놨어요. 사실은 이평선도 필요 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이 빨간색 위에 놓여져 있는 지수대가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딪히긴 하지만은 2100포인트거든요. 2100포인트 위쪽의 월봉 기준으로 안착해서 끝나질 못했습니다. 2007년도 정확히 보시면 가파른 상승 랠리 이후에 사실상의 오버슈팅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2100포인트에 안착하지 못하고 20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섰던 것도 2달 정도뿐이 없죠. 종가상으로는 한 달입니다. 한 달 올라섰고 결국은 미끄러져 내려왔죠. 다시 올라선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유동성의 힘이다. 워낙 화폐 자체가 원체 풀리다 보니까 화폐 가치의 하락과 함께 일단 시장의 재평가 부분이 진행된 거고요. 그와 함께 움직였던 범위가 2100포인트 위쪽인데 월봉 기준의 종가상 2100포인트 위에 안착된 것은 역시 한 달뿐이 없어요. 2011년 4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2100포인트 위쪽으로 안착이 돼서 마감이 됐던 부분이 4월 달에 어찌됐건 마감이 됐고요. 5월 달 기준에서도 2100포인트 위에서 마무리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가 기준에 가장 높았던 시점이 2011년 4월인데 그때 2190포인트대입니다. 지금 2180포인트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2달 연속 21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요. 수급 부분은 이때 당시 대비해서 지금의 수급이 오히려 월등히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과 연기금의 쌍끌이 매수를 감안을 한다면 절대 지금 위치는 어려운 위치가 아니다. 6월부터를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럼 6월에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부각돼야 되겠죠. 3월 중순 이후에 4월, 5월 지금까지 진행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의 수익률 게임은 진행됐습니다만 업종 기준에서 대장 업종이 부각되지 못하니까 지수가 눌려져 있죠. 지수가 눌려져 있다 보니까 공평한 수익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의 수익률 게임만 진행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하게 시황 부분에서 종목도 같이
언급을 드립니다. 이 종목을 언급드릴 때 잘 보시고요. 이 종목군들을 꼭 편입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준점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전자예요. 이거 말씀드리면 또 화내시고 짜증내시고 왜 자꾸 이런 것만 갖고 오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시면 삼성전자 바보 같다 못 간다 막 화를 내고 하셨지만은 결론적으로 10월 저점 대비해서 시장 대비해서는 상승 랠리가 월등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고점까지는 40% 상승이었고요. 조정폭 나온 부분이 적절하게 잘 눌려진 이후에 돌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앞부분을 놓고 보세요. 삼성전자의 2003년도의 흐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금리 인상이 아니고 원달러 환율이죠. 죄송합니다. 원달러 환율 부분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을 때 기준입니다. 원달러 환율 기준은 이쪽에 나와 있는데요. 2003년 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140원에서부터 1,264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지금 현재 1,100원 수준이지만은 올해 3월 기점에 1,130원까지 형성이 됐었죠. 그러한 부분이 일정 범위만 연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83% 상승할 때 수출주,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는 얼마요? 145%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 현대차 같은 수출주도 당연히 200%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원달러 환율 중에서 원엔 환율은 좀 배제를 해야 되니까 원달러 환율 기준에서의 IT주를 좀 더 놓고 보자. 거기에서는 삼성전자가 움직임을 줘야만 시장도 고점을 뚫을 수 있고 전체적인 시장 수익률이 나온다. 거기에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시장 수익률을 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한지주예요. 그전에도 이제 갖고 왔습니다만 이 종목도 또 갖고 오면은 야 어떻게 맨날 이런 종목만 주냐라고 하실 텐데 신한지주도 뭐 시가총액 20조죠. 다만 오늘 삼성그룹 지배 그 구조 관련해서 종목군들 시가총액 20조짜리 종목군들 상한가 들어가 버리죠.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시점에 신한지주의 흐름이 굉장히 강도 있게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차트 뭐 기존에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신한지주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검은색 원을 쳐드린 부분, 저 부분이 금리 인상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저 때가 시장 주도력을 가져가던 시점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 수익률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 그 시장 대비 상승률, 시장은 8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신한지주는 230%. 다시 표현한다면은 지금 기준에서 하락 추세에 눌려져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재차 뚫고 올라가 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부터 해서 시장 상승 랠리가 나오는 기준 대비해서 최소 1.5배에서 2.5배의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디요? 금융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두 종목 보여드리면 으악 소리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전 주도 업종입니다. 주도 업종인데 오늘 11시에 제가 바로 815TV를 통해서 무료 교육 방송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좀 작습니다. 2조 미만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뭐 작다 표현을 할 텐데 요즘은 뭐 1조, 2조짜리 종목도 상한가 금방금방 나오죠. 어찌됐건 시장 주도 업종으로서 바닥권의 일봉 차트인데요. 패턴 배우셨죠? 캔들 배우셨습니다. 캔들 기준에서 샛별형이 발생되면 어떻게 된다?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렇다면 일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같은 종목입니다. 같은 종목의 주봉 차트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서 윤정도 제일 좋아한다는 망치형이 떴어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월봉으로도 놓고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서부터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일단은 여러 가지 단기 약재 때문에 조정폭을 줬습니다만 이 부분은 적절한 조정이 되겠죠. 상승 랠리 이후에 절반 조정 거기에 강력한 망치형 월봉 기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6월부터 해서의 시세 부분은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 왜? 시장 주도력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 조정은 나왔습니다만 저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시장 대비 상승 랠리가 강하게 나와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의 쌍끌이 매집이 진행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11시에 꼭 들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교육도 받으시고 캔들 교육도 받으시고 시황도 확인하시고 또 종목으로서 이러한 패턴의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직접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황 부분은 오늘 이만큼에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